가뚜기 사실은 꼴뚜기였나? 를 제목으로 오뚜기의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연구물 발표를 맡게 된 오뚜기라서주의 팀장 홍현주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뚜기라는 기업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뚜기는 라면, 케찹, 간편식품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식품 분야의 생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과의 거리가 가까운 만큼 소비자들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나 소비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주요 과제 중의 하나인데요. 오뚜기는 이들에게 가뚜기라고 불릴 만큼 이 평판 관리를 상당히 잘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ESG 경영에 대한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투자나 소비 트렌드가 ESG 요소에 맞춰 변하기 시작했고 2030년 코스피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 의무까지 생기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막 부랴부랴 신경을 쓰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런 ESG 열풍이 불기 훨씬 전부터 ESG 요소 중 하나인 사회적 책임 부분을 선도함으로써 그 덕을 실질적으로 톡톡히 보아온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뚜기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뚜기를 ESG 경영의 선두주자로 삼아도 되는 걸까요? 저희는 이러한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오뚜기가 S가 아닌 다른 ESG 요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G를 중심으로 연구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뚜기라는 애칭은 다시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뚜기가 어떻게 가뚜기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결정타를 날린 사건이 있는데요. 현재 오뚜기 회장인 함영준 회장이 상속된 3,600억 원대의 주식에 대해 부과된 1,500억 원대의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단 1원도 빠짐없이 납부하겠다고 선언한 사건입니다. 같은 해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6억 원을 낸 것으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이슈와 겹쳐서 원래도 이미지가 좋았던 오뚜기가 그야말로 찬양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노블리스 오뚜기제, 오뚜기, 가뚜기라는 표현이 생겨났습니다. 찬양률을 바탕으로 오뚜기는 청와대 초청도 받고 주가나 라면 점유율이 성장하는 등 실질적인 실적 개선 효과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초청 불과 2달 후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뚜기가 기업 지배구조 부분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D등급은 733곳 중 단 16군데의 회사만이 받은 최하위 등급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오뚜기는 일감 몰아주기에 라면값 담합 의혹까지 더해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국정세무조사를 통해 100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는데요. 이제 슬슬 가뚜기인지 꼴뚜기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뚜기 기업 지배구조의 민낯을 살펴보고 오뚜기가 가진 지배구조적 문제점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뚜기와 계열사 간의 지배구조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론을 의식했는지 오뚜기는 2017년부터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시작해왔습니다. 2016년과 2020년에 오뚜기 지배구조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보시다시피 2016년에는 상호 출자도 빈번하고 지배구조가 정말 복잡했습니다. 오너 일가가 관계기업을 소유하는 지분도 상당했습니다. 이후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2020년에는 단 3개의 관계기업만 남아있는 상태로 비교적 단순한 구조가 되었는데요. 구조가 단순해진 점은 칭찬할 만하나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오뚜기 라면이 아직도 관계기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6년과 2020년에 오뚜기와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12개 중 8에서 9개가 70%를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상증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에서 중견기업의 정상거래 비율을 상한을 50%로 정한 것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꽤 높은 수치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뚜기라면은 더 심각한 게 최근 10년간 내부거래 비중이 99.9%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매출액 6,376억 중 6,305억이 오뚜기와의 거래를 통해 생긴 매출이라는 말입니다.
매출 규모 또한 다른 기업사를 다 합쳐야 오뚜기의 라면과의 거래액이 될 정도로 가장 높았고 동중업계에서 오뚜기, 농심 다음으로 삼양식품과 3위 자리를 엎치락 뒤치락 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매출은 오뚜기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매출인 거고 오뚜기 라면은 오뚜기에게 라면을 납품하는 매출입니다. 즉 오뚜기가 오뚜기 라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규모가 매우 상당하고 또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런 일감 몰아주기 문제는 사익 편취 문제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오뚜기의 사업부문별 손익을 정리한 표입니다. 5년간의 자료를 종합해봤을 때 면제품류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정도는 다른 사업 부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순이익을 차지하는 정도는 3에서 4위 수준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매출원가와 판관비가 타 부분에 비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동종업계인 농심, 삼양, 팔도와 매출 원가율을 비교해 봤을 때 오뚜기의 매출 원가율이 10에서 19%가량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면제품류의 순이익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원재료 가격 상승 이슈가 있어서 다른 부문도 하락하기는 합니다만 양념소스류나 건조 식품류의 경우에는 공급처와 함께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반면 면제품류는 오뚜기 라면의 영업이익률은 그대로인 채로 오뚜기의 영업이익률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뚜기는 모든 라면을 오뚜기 라면으로부터 매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뚜기의 매출원가는 오뚜기 라면의 매출액이 될 텐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매출원가율도 동종업계 대비 높고 라면 마케팅에 쓰는 판관비까지도 오뚜기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오뚜기가 손해를 볼수록 오뚜기 라면은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 재원의 감소, 기업 가치 훼손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을 야기하여 결국 손해는 오뚜기 주주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는 주주가 손해보는 것과는 반대로 오뚜기 총수일가는 이득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뚜기 사례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관찰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계열사의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입니다. 오뚜기가 공급하는 안정적인 일감으로 계열사의 기업 규모는 가파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뚜기 관계기업 중 하나였던 상미식품의 경우 매년 97%의 내부 거래를 하였는데 2010년 460억 수준이던 자산 총액이 2017년 4배가량 오른 1830억까지 상승하였습니다. 2010년 동종업계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기업들을 살펴본 결과 2017년까지 2배 이상 오른 기업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심지어 몇몇 기업은 자산 규모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가치가 많이 오르면 지분 매각이나 합병을 할 때 더 비싼 가격으로 팔거나 더 좋은 보상 비율을 받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총수일가는 관계기업의 지분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표를 보시면 상미식품이 합병하던 해 함창호씨 지분율이 46.4%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총수일가는 2017년에만 500억 원에 달하는 매각 수익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총수일가는 배당에 따른 이익으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오뚜기 라면이 오뚜기로부터 영업이익을 흡수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렇게 늘린 이익에 대해 계열사가 배당을 실시하면 총수일가가 지분율만큼 배당을 수령하여 추가적인 이익을 가지는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보시면 위쪽은 오뚜기 라면, 아래쪽은 오뚜기의 배당과 관련된 표인데요. 오뚜기 라면의 단기 순이익과 영업이익률은 오뚜기보다 낮은데 평균 5% 높은 배당 성향을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2019년에 매출액이 1,600억 줄었을 때는 주당 배당금이 그대로더니만 40억 오른 작년에는 주당 배당금이 500원 인상되었습니다. 또 소유 주식 수의 주당 배당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총수일가가 지난 5년간 오뚜기 라면에서 배당으로 받아간 금액만 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뚜기 주주는 오뚜기 라면과의 내부 거래로부터 얼마의 손해를 본 것일까요? 2020년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오뚜기가 라면을 직접 생산했을 때의 영업이익률 증가분과 그에 따른 배당 증가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계산 결과 오뚜기가 내부 거래를 거치지 않고 라면을 직접 생산했다면 영업이익률은 3% 정도 상승하며 당기순이익은 1,500억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이것이 모두 배당 가능 재원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오뚜기의 소액 주주는 약 420억 원의 추가적인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오뚜기가 오뚜기 라면과 내부 거래를 함으로써 오뚜기 주주가 가졌어야 할 이익은 총수일가의 사익으로 편취되었습니다. 오뚜기는 핵심 계열사라고 할 수 있는 오뚜기 라면에 대해서 유독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2019년까지도 쭉 함영준 회장이 최대 주주 자리를 지켜오다가 이듬해 오뚜기가 함영준 회장으로부터 지분 7.48%를 매입해서 오뚜기가 최대 주주가 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그 후도 잠시 올해 느닷없이 오뚜기 지분을 오뚜기 라면에 팔면서 상호 출자를 더 심화시켜버립니다. 오뚜기에는 여전히 오뚜기 라면, 오뚜기 물류 서비스, 오뚜기 제휴의 상호 출자 연결고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각도를 조금 바꿔가지고 내부 지배구조 측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뚜기의 내부 지배구조는 매우 폐쇄적입니다. 오뚜기는 상법상 기준을 최소한으로 충족하여 이사회를 운영해왔습니다. 별도의 위원회나 교육도 전무합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오뚜기 오너는 모두 함영준 회장입니다. 2018년까지는 사회이사 및 감사도 계열사 임원 출신으로 꽉 채웠는데요. 보시면 오뚜기 다 오뚜기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2019년부터는 사회이사와 감사는 외부 인물로 선임하면서 투명성을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올해 오히려 사내이사를 한 명 더 늘리면서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정말 티나는 행동을 하면서 개편 의지가 없음을 어필했는데요. 자산 총계 2조 원을 넘지 않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오뚜기는 합병을 통해 2017년도에 한 번, 2019년도에 한 번 자산 총액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러다 2020년 9월에는 2조 220억 원을 찍었는데 얼른 평소보다 훨씬 많은 부채 상환을 해서 2020년 12월에는 1조 9천억 원으로 공시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뚜기가 2조를 넘게 되면 여러가지 상법상 추가적인 제재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성을 포함해서 사회이사 3명을 더 늘려야 되고 여러가지 위원회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의장이자 대표이사이자 오너이신 회장님의 의사결정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기업 지배구조 핵심 지표 준수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뚜기는 2020년까지 15가지의 기업 지배구조 핵심 지표 중 단 6가지만을 만족시켰는데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오리온이 46%에서 73%까지 충족률을 올리는 동안에도 오뚜기는 단 한 가지 항목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주와 관련된 지표는 줄곧 빵프로였다가 그나마 올해 딱 한 가지를 처음으로 만족하게 되었고요. 특히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계획에 대해서는 딱 잘라서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뚜기의 2021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면 책임 경영 실현을 위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책임 경영 실현 방식이 기업 지배구조 핵심 지표와 굳이 상충되었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뚜기의 지배구조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뚜기는 꾸준하게 사회책임 경영 부문에서 성과를 내면서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가뚜기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러나 까놓고 보니 기업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가뚜기보다는 꼴뚜기에 가까웠습니다. 실질적인 개편도 많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내부거래 문제와 오너 친화적인 경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핵심 계열사에 대한 상호 출자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핵심 지표 준수 현황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오뚜기의 경영에서 주주 친화적인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소액주주에 대한 배려도 사회적 책임의 일부가 아닐지 사회적 경영 활동조차도 아직 개선의 여지는 많아 보입니다. 오뚜기는 일부 지배구조 문제점에 대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오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뚜기의 지분을 오뚜기 라면에 팔 게 아니라 오뚜기 라면의 지분을 오뚜기에 매각한다면 상속세 재원 마련도 충분히 가능하면서 보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주주총회 집중일 2회 개최, 내부 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교육 제공 등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큰 추가 리스크 없이 준수할 수 있는 항목들부터라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서론에서 말했듯이 ESG에 대한 요구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ESG는 통합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ESG 중 한 분야라도 부진하다면 전체 등급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오뚜기는 사회적 경영 등급은 매년 A를 받지만 지배구조는 그러지 못해서 전체 등급은 B에서 B뿔 사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아직도 오뚜기가 가뚜기로 보이시나요? 점점 똑똑해지는 대중들이 오뚜기의 이면을 알게 되었을 때 이만큼 노력했으니 됐다고 할지, 이왕 할 거면 제대로 더 잘해라 라고 할지는 생각해볼 부분으로 남겨두면서 이상으로 오뚜기 일어서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